이제 그 답이 나올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것도 어렵지는 않습니다. 쉬워요. 쉬운데 문제는 그 내용이 아주 방대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나중에 제가 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 여튼간에 그래서 어떤 명목축도 두 명목축도 간의 어떤 그런 관계를 갖다 보는 거는 보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이 카이스퀘어 분석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분산 분석인데 자 분산 분석은 어떤 거냐 분산 분석은 여러분들이 아마 중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쭉 봐왔던 것 중에 하나가 분산 분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가장 관심이 높았던 게 뭐냐면은 야 요번에 중간고사 시험 쳤는데 어떤 반이 1등 했을까? 어떤 반이 꼴찌했을까? 관심 있죠? 그죠? 그리고 어떤 반이 좀 더 많이 잘했을까? 어떤 반이 갑자기 두더지게 노력을 많이 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분산 분석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각 반별로 이렇게 무작위로 나눴지 않습니까? 학생들 갖다가 반별로 1반, 2반, 3반, 4반 이렇게 다 무작위로 나눴는데 그 반별로 무작위로 나눠놓은 그러니까 랜덤하게 나눠놓은 그러니까 이 그 비계량식으로 나눠놓은 그러니까 이 반별 스코어가 성적, 수학 성적, 뭐 영어 성적 이런 것들이 실제 차이가 얼마나 나냐 하는 걸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분산 분석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것 이게 분산 분석 관련해서 여러분들 알아야 될 이런 것들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같으면은 옛날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봐요. 수학을 쳤는데 우리 반이 옆반보다도 점수가 1점이 높아졌어요. 1점이. 1점이 높아졌습니다. 1점 높다는 그 사실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분이 좋았죠. 그죠? 그리고 그 1점 높다는 사실 때문에 그냥 교장부터 나서가지고 막 일반을 여러분 반에 왔다 막 그냥 좋은 반이라고 막 떠들어주고 막 그런 것들을 막 봤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건 어떻게 보면 평균만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죠? 평균만을 얘기한 건데 실제 이게 1점 차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점수 차이냐, 의미가 없는 점수 차이냐 하는 것은 실제 그 안에서 분산이 어떻게 되느냐하고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산 분석이라는 말이 되는데, 그래서 분산 분석을 갖다 분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게 1점이라는 차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무런 의미가 있다 이런 것 갖다 판단해 주는 이게 바로 분산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분산 분석이고, 자 판별 분석이 게 무슨 얘기냐면은 판별 분석 그런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판별 분석 가장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 은행 같은 데 가면은 신용 평가하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신용 평가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은행 가가지고 돈 좀 빌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여기 이 정보 좀 주십시오라고 어떻게 여러분한테 그 정보 기입하는 그런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게 되면 뭐 직업은 뭐고 그다음에 또 소득은 얼마고 현재 뭐 이자는 얼마 정도 내고 있고 뭐 이런 것도 쭉 적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종류와 정보를 갖다 쫙 깡깡을 다 모아가지고 그 깡깡에 모은 정보를 갖다 분석해 보니까 이 친구는 뭐냐면은 돈을 빌려줘서는 안 될 친구다, 돈을 빌려줘서 될 친구다 하는 예스도 노에 대한 판단을 갖다 해주죠. 그게 바로 판별 분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독립 변수는 뭐냐면 아주 매트릭한 어떤 그런 수치를 갖다 분석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나오는 어떤 그런 종속 변수는 뭐냐면은 돈을 빌려줘서 안 된다. 돈을 빌려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non-매트릭한 어떤 그런 의사결정하는 게 바로 이 판별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산 분석 완전 거꾸로 한 거라고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회귀 분석입니다. 자, 이 회귀 분석은 어떤 분석이냐면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분석 중에서 가장 파워풀한 분석입니다. 이게 왜 파워풀한 분석이냐면은 우리 인간이 수많은 어떤 그런 분석을 지금까지 사용했지만은 이 회귀 분석만큼 그 로부스트하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어, 체계가 완성돼 있고 그리고 그 약점이 없는 그런 분석이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좋은 어떤 그런 분석 방법이 바로 이게 회귀 분석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여러분 경영학과 가면은 그죠? 경영학과 가면은 숫자를 많이 다루는 과가 있죠. 어떤 과가 숫자를 많이 다룹니까? 경영학과 마케팅, 뭐 인사, 조직, 뭐 마케팅, 재무, 회계, 뭐 온갖 거 다 있지 않습니까? 뭐 정보까지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 경영학과 과목 중에서 숫자를 중점적으로 많이 다루는 거 어떤 과목들이 어떤 전공들이 많이 다루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재무죠, 그죠? 재무 많이 다루지 않습니까? 회계도 가끔씩 다루죠, 그죠? 예, 그래서 재무 회계를 보게 되면은 야 이거 보면 이거 숫자를 다룬 건지 숫자를 한 건지 이게 뭐 한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아주
경제적인 어떤 그런 개념들을 많이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 재무 해결 쪽에 그 교수들이 박사과정 하는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대부분 다 뭐냐면 그 사람들이 논문을 써야 되는데 논문을 쓸 때 그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한 티피컬한 게 뭐냐면 바로 회귀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회귀 분석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그런 그 주장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 제시를 하고 이제 그 뒷받침을 갖다 제시하고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그만큼 그 사람들이 뭐냐면 이 회귀 분석에 대한 어떤 로버스트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귀 분석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자, 이 회귀 분석은 어떨 때서 많이 사용하냐면 이럴 때 많이 사용합니다. 자, 회귀 분석을 많이 사용하는 애 중에서 어떤 것들이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SK텔레콤 주식 가격 있지 않습니까? 그죠? SK텔레콤 주식 가격은 매일 아침마다 일하면 거의 왔다 갔다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할 텐데 그게 랜덤하게 움직일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체계적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것부터 먼저 묻고 싶습니다. 랜덤하게 지멋대로 움직일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어떤 체계적으로 체계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작동이 돼가지고 그 작동된 시스템에 따라서 움직일까요? 어떤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봐요. SK 주식 가격 같은 경우에 당연히 후자가 맞죠. 체계적인 게 맞는 거죠. 그죠? 체계적인 게 맞다는 얘기는 경제 뭐 이런 위기 상황이 도발하면 떨어지는 거고 굉장히 좋은 어떤 여건이 발생하면 그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고 이런 거지. 그게 무슨 랜덤하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진 않죠. 그죠? 예, 그래서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 그러면 이 체계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요인이 뭔가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게 회귀 분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SK텔레콤 주식 가격이 올라가게 만드는 이유가 뭔가? 뭐 때문에 올라가는가? 1, 2, 3, 4, 5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1번 다른 주식 가격들 또는 SK텔레콤이 버는 주식 가격 또는 뭐 돈을 쓰는 정도 뭐 이런 몇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원인의 어떤 그런 파악을 갖다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원인의 실제 그 SK텔레콤 주식 가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냐 하는 걸 원인을 갖다 정도를 갖다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을 갖다 파악하는 게 바로 회귀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 회귀 분석이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는 것도 이야기 드는데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거 분석에서 보면 이 네 가지를 이야기 되면 여러분들이 그 티피컬한 어떤 그런 분석에 대한 종류를 다 알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자 그다음에 문제가 뭐냐면은 그다음에 내려가면 어떤 게 나오냐면 상호오존 관계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죠? 상호오존 관계에 대한 분석인데 거기 보면은 요인 분석하고 군집 분석이에요. 요인 분석, 군집 분석. 그죠? 한번 봐요. 요인 분석, 군집 분석. 위에 거들은 뭐냐면 위에 거는 인과관계, 종속 변수, 독립 변수와 관계를 보는 거라고 생각한다. 밑에 있는 요인 분석과 군집 분석은 뭐냐면은 그런 거 인과관계 같은 건 아무 관련이 없고 단순히 어떤 집합이라든가 또는 관계라든가 이런 걸 갖다 서로 보는 거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게 요인 분석과 군집 분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요인 분석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요인 분석의 티피컬한 게 어떤 거냐면 기업의 이미지 조사예요. 이미지 조사. 그렇죠? 예, 기업의 이미지 조사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대한민국 기업들의 어떤 이미지 조사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 뭘 물어볼 것 같습니까? 누구한테 뭘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이미지 조사 기업 이미지 조사 하려고 하면 어떤 것들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대한민국 기업들의 이미지 조사를 하려고 하면은 어떤 사람들 대상으로 어떤 걸 물어봐야 될까? 아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다 다양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죠? 예, 중요한 건 뭐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포함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런 기업들은 어떤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 해서 기업의 가장 핵심적인 걸 자원을 갖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자원을 몇 가지를 갖다 찍어가지고 그걸 갖다 자세하게 물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요인 분석입니다.
요인 분석인데 예를 들면은 그 삼성에 대한 그 기업 민주 조사를 한 거 보게 되면은 삼성은 재무 성과가 뛰어난 기업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삼성은 이 인력을 중요시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죠. 삼성은 돈을 갖다 안 쓰려고 한다. 삼성은 뭐 회피를 잘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가끔씩 보게 되면 그런 얘기들 같은 경우에 저런 얘기를 생각을 할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떤 그런 얘기까지 막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 쭉 나열하게 되면 그 숫자가 한 몇 개 정도 될까? 한 100개가 넘습니다, 그게. 예. 그래서 삼성이 기업이 민주조사하는 거 보게 되면 그런 어떤 팩터를 갖다 요인을 찾아낸 것들 보면 그 팩터가 한 100개 이상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100개 이상 되는 그런 요인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100개 이상 요인들 갖다 우리가 다 분석에 제대로 사용하게 되면 그 보고서 완전 난리 나겠죠. 그죠? 난리 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100개 이상을 갖다가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고 100개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100개를 어떻게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숫자를 줄여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대표적인 어떤 그런 팩터로 이렇게 다 줄여가지고 대표적인 어떤 팩터만 뽑아가지고 대표적인 어떤 그런 기술만 기술하는 그런 식으로 보고서를 개조해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요인 분석, 팩터 아니었어요. 팩터 아니었어.